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결정 뒤에 사실은 깊은 마음고생과 좀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숨겨져 있는 그런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청취자님께서 특히 질문하신 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정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 내용이랑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요. 질문자가 겪었을 그 심적인 압박감, 그리고 현재의 바람, 또 제시된 해결책은 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분의 상황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게요. 약 1년 전에 합의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순전히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전 배우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상대방 가족 측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며칠 몇 날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 표현에서 정말 절절히 느껴지죠?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하시니, 당시 느꼈을 절망감하고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청취자님도 이 부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뭐랄까 본인의 의사만은 다르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 질문자께서는 이 이혼을 좀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다행히도 전 배우자 역시 이혼을 무효로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다 마무리된 이혼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확신이 좀 안 서서 전문가에게 질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원치 않았던 결정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또 동의하는 전 배우자와 다시 법적으로 결합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이 절박한 질문에 답변을 주신 분이 바로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네, 이분은 온라인상의 법률 상담, 특히 그 네이버 지시가인 같은 플랫폼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아주 명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의 깊이나 또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리는 그런 사려 깊음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감사를 표한다고 하고요. 정말 유능하고 의뢰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변호사다. 이런 평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유용한 법률 정보를 나누고 계신다고 하고요. 네, 그 송명호 변호사의 답변 내용을 보면요. 질문자의 그 복잡한 심경하고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법적인 측면이랑 또 현실적인 측면, 이걸 모두 고려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의 핵심, 이혼 무효 소송, 이게 가능한지부터 좀 살펴보죠. 우리 민법 제110조를 보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박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질문자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유의법한 강압행위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고 그 결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전 배우자 부모님의 압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혼에 합의한 거라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혼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서 뭐 불편하게 하거나 설득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협박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걸, 그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그 강박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강박 때문에 이혼 의사 표시를 했다는 그 인과관계, 이걸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에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통화 녹음,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 거, 혹은 주변 사람들 증언 같은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또는 이혼 신고일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3년이요? 생각보다 그 기간이 좀 짧게 느껴지네요. 만약에 그 증거 확보가 좀 어렵거나 그 기한을 놓쳤다면 그런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송명호 변호사의 답변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송 가능성을 아예 닫아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재혼입니다. 재혼이요? 네, 왜냐하면 현재 질문자분이랑 전 배우자 모두 이혼을 되돌리고 다시 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 모효나 취소 소송은 그 이혼 결정 자체의 효력을 막 다투는 그런 법적 절차인데 양 당사자가 지금 다시 부부가 되기로 합의를 했다면 굳이 뭐 복잡하고 또 힘들 수 있는 소송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새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게 법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송명호 변호사가 제시한 아주 실용적인 조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송은 아무래도 입증의 어려움도 있고 시간이나 감정 소모도 클 수 있는데 두 분의 현재 의사가 딱 일치한다면 재혼이 훨씬 현실적이고 또 긍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법이라는 게 때로는 참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당사자들의 합의로 더 간단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두 분이 다시 함께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면 재혼이 정서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명호 변호사 역시 이 점을 아주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도는 더 고려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두 사람을 다시 법적인 부부로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혼 전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혹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었다면요. 재혼만으로 이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혼 전 상태로 원상복구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하고 이혼 과정에서 법적으로 이미 정리되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재산이나 아이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권리관계까지 이혼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 재혼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는 걸 보면 숙명호 변호사님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서 발생 가능한 후속 문제까지 고려하는 아주 세심한 조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확실히 답변에서 질문자의 상황을 고려한 그런 실용적인 조언하고 법률 지식이 아주 균형 있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말미 보면 내용 증명에 대한 언급도 잠시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건 보통 법적 분쟁이 예상될 때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기거나 아니면 소송 전에 합의를 시도할 때 활용되는 우편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자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합의해서 재혼을 선택하신다면 내용 증명이 직접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 청취자님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원치 않는 압박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잡을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당사자 간의 현재의 합의가 과거의 문제를 덮고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법조항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이처럼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처럼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적인 문제하고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법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과연 어떤 길이 항상 더 옳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또 인간적인 화해의 가능성 사이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